공인노무사 노승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뚜렷합니다. 이 주제를 안 다루자니 우리 기업 입장에서 되게 찜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대표님 그리고 관리자님들 모여주셨는데 우리 기업이 이 주제를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자니 너무 좀 찜찜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중처법 시행 2년간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뭐 언론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처법 시행되어도 중대재해는 여전해. 그렇죠? 그러면 법은 있고 사람의 목숨은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남는 건 뭐냐? 처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퍼니시먼트. 그러면 우리 기업은 말이 너무 길어진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있고 시행은 이미 됐고 그렇다면 지금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터디하자니 시간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나름의 가성비를 오늘 5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5시간 안 돼요. 그렇죠? 5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주요 핵심 뭐 해야 되는데 요거 캐치하고 가면 그래도 오늘 오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 관리자님들의 생각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아마 계획표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세션 1, 2로 쪼개져 있습니다. 세션 1은 제가 등판했다가 중간에 이제 빠질 거예요. 세션 2는 저의 이게 선배 노무사님이시자 선배 박사님인 박성인 노무사 박사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줄 겁니다. 뭔가 컬러는 좀 뚜렷하게 나뉘겠죠. 컬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괜찮나요? 안전에 문제 없을까요? 네, 컬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행됐대. 그럼 중처법 누구야? 오프닝,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오프닝 하면서 약간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 칠판은 이제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안 쓰는데 굳이 있으니까 한번 굳이 써준다면 요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들. 야,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어? 대충 알죠? 왜 모였어? 그 내용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보고 중처법 때문에 모였어. 오케이. 그러면 중처법 너 누군데? 뭔데? 요거를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대표님이 물어보시더라도 누가 물어보시더라도 근로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도 누가 물어봐도 중처법은 이거야. 중대재해는 이거야. 딱 이제 뭐 1분도 아니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는 자 그렇다면 야 이거 누가 지켜야 되는 거야 도대체? 누구 목에 칼 들어오는 거야? 사람. 자, 그럼 알았어.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보니까 쉽게 볼 법은 아니었구나.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법이구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요 하우를 진짜 하는 맛보기식으로. 여기만 봐도 중처법이 뭐고 그리고 뭐가 포인트인지 알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세션이고 그럼 두 번째 세션은 이제 박소민 노무사님 박사님께서 요 하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래 중처법 뭔지 알았어 포인트도 알았어 하지 그렇다면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빼먹었네요. 노무사가 된 지는 한 20년 차 됐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20년 차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싶기도 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구나. 여전히 공부해야 되는 것들 많고 지식을 귤 까먹듯이 까먹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게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고백드리고 싶은 거는 공알못입니다. 공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안드로메다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구분도 잘 못하고요. 얼마 전에는 차량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거의 3만 킬로가 지나고 나서 갈았습니다. 공알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그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관리자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관리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업의 세이프티, 안전관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공학에 대해서
1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서 있게 된 이유 하나만 본다면 이 주제가 끝자리에 한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법이라는 주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안전 전문가야. 나 보건 전문가야. 나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도 있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 그쵸? 선생님 스스로가. 자타가 공인이에요. 조직 내 최고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뭔가 사고가 터졌어.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졌어. 사고가 터졌으니까 누가 찾아와? 레이버 임플로이먼트부, 미니스트리 오브 임플로이먼트 앤 레이버.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찾아와. 그래서 조사를 뭐 하네? 그러다가 어디에 넘겨? 검찰로 넘겨. 그럼 검찰에서 막 조사하네? 기빨리네? 그럼 검찰에서 또 누구한테 넘겨? 법원에 넘겨. 3단계로 기빨리는 시스템. 이게 중대재해처벌. 3단계로 기빨리는 시스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만나지 않길 바라요. 안 만나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때문에 만약에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자, 만났어. 그럼 우리가 마주하는 근로감독관분들, 검사분, 그리고 법원의 판사분들, 이분들은 안전관리 공학 전문가냐, 안전보건 전문가냐? 몰라. 하지만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행정, 법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 판단은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 봤더니 법 가지고 판단. 그러면 오늘 우리 안전, 보건 전문가님들이 오셨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맞출 거냐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주자고요. 1부터 9까지 맞춰주자고요. 예. 그러니까 면접 볼게요. 선생님도 HR 관리자님도 계실 텐데 직원 뽑아.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 면접 대상자가 난 완전 캡이고 나 대빵이고 나 역량 완전 쩔고 이 기업은 나 뽑아주세요. 안 뽑죠. 그렇죠? 우리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지,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갖췄는지, 자격을 갖췄는지, 경력, 커리어가 있는지,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학력 수준을 갖췄는지, 열정과 태도, 패션이 있는지 그 항목에 지가 맞춰야지. 네, 신입 지가 맞춰줘야지. 왜 회사가 맞죠? 마찬가지요. 우리도 법에서 요구하는,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검찰에서 요구하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이 그 체크리스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우리만 잘한다고 필요 없어. 맞춰줘야 돼. 맞춘 다음에 그것을 뭘로 남긴다? 착각. 에비던스, 증거로 남깁니다. 요게 오늘의 짧은 결론이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꽤 맞춰놓고요. 그리고 뭐가 포인트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자고요. 자, PPT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오늘 첫 번째 세션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Y 파트군요. Y. 야, 우리가 왜 모였어? 응? 이런 일들이 있었대. 자, 교재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굳이 두꺼워지는 거 원치 않아요. 예, 집에 귀가하실 건데 오늘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교재에 없어요. 네. 2016년인가? 16년? 8년 전이네요.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 사람이 죽었습니다. 20대 근로자, 노동자 분이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2018년 산업안전 역사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있는데, 오래됐는데 그 법에 닉네임이 붙었어. 별명이 붙었어. 사람 이름이 붙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김용균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전태일법이라고 나눴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요 사건이 있고 나서 김용균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작업하고 있어. 그런데 태안 화력발전소 직접 그 소속 직원 아니야. 그렇죠? 하도급, 하청업체 직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작업하다가 딸려 들어가서 컨베이어 벨트가 웅 하면서 딸려 들어가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산안법이 패러다임이 대폭 개정돼가지고 직접 근로자뿐만 아니라 밑에 도급,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까지도 사건이 났을 때 페널티 먹을 수 있는 범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년 후인 2020년도에 경기도 이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물류센터 화재 발생했는데 산업재해 역사상 최악의 원 오브 더 최악의 사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단열재 가연성에 금방 불이 퍼지게 되었고요. 빠져나오지 못한 38명의 귀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고 노동부에 노란 딱지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사람들의 생각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이것 때문에 김영군법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런데 거의 계속 사건 나오네. 그래서 야, 더 센 놈 만들자. 더 센 거 만들자. 해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탄생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전에 시행이 되었는데 불과 시행 며칠 앞두고 광주죠. 전남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소중한 목숨이 6분인가 7분 목숨이 떨어졌습니다. 모 회사인데요. H로 시작되는 회사였나요?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건물에서 보인 것처럼 곤두박질 떨어진 것을 그때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으로부터 시간 타임머신 2년 전이죠. 2022년 1월 27일?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쇼미의 관심사. 과연 누가 일바가 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야, 역사에 찍히기 싫어. 그런데 어쨌든 일바는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어디지? 예, 최석장 사고였어요. 그냥 양주였네요. 양주. 최석장. 여기서부터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주 최석장 사건, 이런 메모리 돼서 사람이 깔렸어요. 사망사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각각 이제 수식어를 달리하는 1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얘보다는 늦게 터진 사건이기는 한데 검찰에서 1호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기소 순서로 하면은 조성산업, 말미에, 오늘 말미에, 제 순서 말미에 좀 한 번 더 보겠지만요. 그래서 기소가 되었고, 여기 1호는 뭐냐면은 법원까지 가서 법원 판결 1호. 예. 얘는 지금 검찰 기소 단계야. 그런데 얘는 검찰에서 늦게 기소했지만 법원 판결은 더 빨랐어. 그래서 건설업에서 떨어졌고요. 사망사건 발생했고요. 법원에서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드디어 1심, 2심, 3심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건 또 얘가 처음이라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제강 대표. 근데 약간 여기서 흠칫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대표님 그리고 관리자님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게 처벌이 있는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1호 선고 나왔습니다. 기소 노동부 거쳐서 검찰 거쳐가지고 법원까지 넘겨져서 법원에서 판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호까지 쌓였습니다. 뒤에 거의 마지막 페이지 있긴 합니다만 13호까지 쌓였는데 1호 판결부터 쭉 나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와요. 집행유예. 그런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점이 뭐야? 오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또 이 자리에 또 모였느냐? 2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 왔습니다. 1월 2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야? 이번에는 거의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으로 확정됐어. 또 누구야 했더니 50명 미만 1호 사건이 부산에서 또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50명 이상보다는, 그쵸? 50명 미만 사업장의 포션 비중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더 많아요. 이 사건들은 이제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하지만 발생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한다면 뭐 가지고 할 거냐? 다 볼 수는 없다. 오늘 포인트만 짚어보겠다. 그러면 뭔데? 중처법 너 뭔데?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가치도 철학도 없습니다. 그냥 뭔데? 법에서 요구하는 숫자 가지고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중대재해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는 관심 있고 하나는 우리 관심 없어요. 자, 그렇죠? 얘는 패스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중대 인더스트리, 그렇죠? 산업체일 것 같습니다. 중대 산업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 시민제인데 패스, 뭐 옥시, 세월호 뭐 있겠죠? 그렇죠? 패스하고 우리는 중대 산업재해만 신경 씁니다. 선생님들 회사에 산업재해가 과거에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을 것 같아. 왜? 우리 회사가 잘못 안 해도 직원이 출근하면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출퇴근 재해가 도입된 지가 4년 됐나? 뭐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출근 재해는 재해를 잘 인정 안 했어요. 그 원칙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출퇴근 재해도 인정이 돼요. 아니 평소에 일하면서 루트 있잖아. 일상 과정이잖아. 지하철에서 운전하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산업재해 맞잖아. 엄청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산업재해들 중에서도 중대재해에 시리어스 해당하는 재해들이 있대요. 네. 그냥 이제 가볍게 다친 거는 중대재해도 그냥 산업재해지. 그러면 그 많은 산재 중에서도 또 중대재해를 추려본다면 단 3개 끝. 더 없습니다. 3개 끝입니다. 일단은 한 귀한 생명이, 고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네요. 요 사망자는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온리 몇 명?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예요. 그쵸?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중대재해죠. 2명일 필요 없죠. 1명만 세상을 떠나도 중대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자는 없대. 그래도 중대되는 재해가 되는 케이스가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네요.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복수의 중상자. 저는 이제 심플하게 한번 제 스스로가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중상자. 네. 그럼 복수는 2명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상은 도대체 뭐냐? 이건 법에서 정확히 나름이겠죠. 1년 할까? 9개월 할까? 3개월은 좀 약하다. 6개월 하자. 그래서 6개월. 6개월이 이제 중상입니다. 6개월. 근데 6개월 다친 사람이 몇 명? 복수. 2명. 2명인 경우에 중대재해예요. 우리 회사가 오늘 뭐 건설 쪽은 안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쪽은 안 계신 것 같지만 뭐 제조도 상관없고요. 떨어졌어요. 작업하다가 2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치 몇 개월? 2분 다 6개월 이상 나왔어. 그럼 중대재해가. 한 분은 7개월 나왔어. 한 분은 5개월 나왔어. 중대재해다 아니다? 아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닌 거죠. 둘 다 모두 6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요거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케이스가 있어요. 사망은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야. 괜찮아. 그런데 다수가 병원에 실려갔네? 다수가 한꺼번에 병원에 실려갔네? 요 케이스거든요. 다수의 질병자. 그럼 다수가 몇 명이냐? 2명보다는 조금 하나 더 붙여볼까요? 3명 이상.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도 있어요. 한 16명이 급성, 간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대. 다수의 질병자가 발생했어. 만성? 아니에요. 급성으로. 만성 아니고 급성이 어디야? 여기 나와있네. 급성 중독.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질환, 삼성처럼 이 반도체로 인해서 백혈병 같은 것들은 급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만성적으로 장기간에 누적되는 거, 그거는 중대재해가 됩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what? 중대재해? 오케이. 파악해서 끝입니다. 중대재해. 요거 발생하지 말자고, 우리. 그럼 발생한다면, 이제부터. 그럼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시나리오를 펼쳐보도록 할 건데요. 발생한다면, 자, 일단, 죄송합니다. 산업재해 개념 정의가 남아있네요. 패스하시죠. 산업재해는, 누가 다쳤다? 후 맞네. 누가 다쳤다? 우리 회사의 직원이 다쳤다. 사망했다. 산업 중대재해 맞나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사망했다.
중대재해 맞나요? 우리 회사 직원 2명이 각각 전치 1년 나왔다. 중대재해 맞나요? 맞죠. 그러면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우리 회사 일하다가 사망했다. 중대재해 맞나요? 예, 이제 아까 김용균법 이후로 산업안전법 범위도 넓어졌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따라가. 그래서 아주 옛날 같았으면은 근로라고 표현했겠지만 아니야. 범위 더 넓혀. 노무라고. 노무로 바뀌었습니다. 근로랑 노무랑 뉘앙스 차이가 뭔데 근로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그렇죠, 근로자. 근로기준법 나와바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노무는요, 약간 민법 느낌 나요. 민법.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업체, 협력업체 직원까지도 커버하겠다. 그래서 근로보다 노무의 범위가 훨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지. 우리 회사 직원만 관리가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도 우리가 안전관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로가 아니라 뭐다? 노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쭉 가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요거는 5초 눈도장 찍고 가겠습니다. 산업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중대산업재해는 범위가 좁다고? 그렇죠? 요건이 몇 개였다? 3개였다. 그렇죠? 질문 하나 듣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교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재 없어요. 우리 회사에 사망자가 발생했어. 가슴 아프다. 그렇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냐면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인께서 산업재해 적용되나요? 산재보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8년, 19년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동시에 중대재해 적용되나요? 아니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망자가 1명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산재법상 산업재해랑요. 산업안전에서 보는 재해랑은 결이 달라요. 산업안전에서 보는 재해는요. 우리 회사 장소랑 되게 밀접해요. 산업재해는 보상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퇴근 사고도 일 안 했으면 안 왔을 텐데 일하는 도중에 왔으니까 산재로 폭넓게 인정해줄게. 여기 산업재해. 하지만 안전에서 보는 재해는 직접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니까 그거를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출퇴근 사망은 중대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가 뭐냐에 대해서는 1, 2, 3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2번의 퀘스천 하나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다시 떨어진 추락 케이스로 가볼까요? 처음에는 전치 5개월 나왔어. 근데 다시 진단해 보니까 여기만 손상된 게 아니고 장기도 손상되었고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라고 해서 치료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첫 진단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재진단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될까요? 이거 법이 없어, 이런 거 법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똑똑똑? 노동부한테 물어봤죠. 노동부가 뭐라고 말하냐 봤더니 첫 진단은 뭐 예를 들어 오진일 수도 있어. 급하게 내린 진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진단 시점에서 재진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좀 모호하다. 재진단한 시점에서 이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걸로 봅니다. 다시 진단한 시점에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 1, 2, 3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실제 나오고 있는 처벌 내용들 현재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사망사건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사망사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인데요. 오늘 목적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비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심플하게 뭐가 핵심이냐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생각나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전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우리 대표님 관리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휴, 얘가 있는데 왜 얘를 만들어? 얘를 업그레이드 좀 시켜가지고 좀 잘 갈고 닦으면 되지. 왜 자극적인 이게 법을 또 만드는 거냐. 아무튼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계 환영, 경영계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제정이 됐고요. 자,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이런 뉴스 엄청 많이 나왔죠. 경영자들이 엄청 모여 시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뭐 해달라고? 유예해달라. 50명 미만? 아직 때가 안 됐다. 감당 못한다. 폐업할 수도 있다. 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예 법안이 통과가 되지는 못하고 시행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예가 뭐 총선 이후 뭐 바뀌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못 끼고 한 번 시행된 것을 다시 스탑시키기가 시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오케이 확인하고 필요하다. 이 법이 필요하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 얘는요 좀 예방 목적이에요. 예방 목적. 얘는요 어감에서 어떻습니까? 노동부는 야 아니다 하지만 처벌 목적이에요. 처벌 목적.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형사 처벌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딴 거 다 빼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뭐냐 봤더니 이게 처벌 수위가 높아요. 산안법은 약간 선방망이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니까 이게 7년 못해도 7년 안 넘어간단 말이지. 중처법은 이상이에요. 얘는 맥시멈 정해놨고 얘는 미니멈만 정해놨어. 그러니까 유기징역의 최대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라고 하는데 30년 먹을 수도 있고 가중 때리면 이론상 45년까지도 먹을 수 있는 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먹을 수 있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관은 이 내용은 그냥 눈도장 한번 찰칵 찍어주시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풀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휴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쪼개서 모여주셨는데 우리 건강관리도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공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과 근로, 연장 근로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명세기 노동법 시간인데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오늘 1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6시 지났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줄이고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 시간도 중간에 적절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많지가 않아요. 최대의 집중을 지금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현재 시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시 33분이네요. 20분 정도 좀 더 집중하다가 휴게 시간 가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중대재해가 이거래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본 거거든요. 이거 미주알 고주알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자 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결론.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해도 중대재해다 아니다. 중대재해다. 왜 대상자가 근로자다? 노무 제공자다. 노무 제공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다. 이렇게 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오케이, 봤고. 그러면요. 이제 봐야 될 게, 이거는 다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중대재해처벌법 2조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우리 회사 직원, 근로자. 그렇죠? 당연한 거고. 이건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보다 범위가 넓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 제공자. 나와 있네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층적 관계라고 해야 되나? 특히 건설업, 이건 건설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발주자가 도급을 줘요. 도급인, 수급인, 재수급인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로 계속 내려가요. 이것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중대재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2차,
3차 밴드, 뭐 2차 밴더, 3차 밴더, 2차 도급, 3차 도급 근로자들이, 노무 제공자들이 우리 회사 사업장 영역에서, 우리 나아바리에서 사망하거나 2명이 중상 입은 경우에도 중대재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차례의 도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요 노무나 도급이라는 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민법 용어입니다. 직접 글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래도 페널티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자, 종사자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풀 거 없습니다. 예, 그냥 한 단어로 이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 또는 우리 회사에서 노무 제공하는 하청업체 직원분들. 끝.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정의 규정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자,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어. 노무 제공자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을 했어. 그럼 누가 처벌을 받는 거야? 누구야, 누구? 누가 처벌을 받는 거야?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은요,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요. 아까 뭐 비교표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분이 처벌을 받아요. 누굽니까?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후에 있어서 핵심이 대표. 그러면은, 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써놓고 누구 처벌하는 법으로 읽는다? 대표를 처벌하는 법으로 읽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써놓고 가로 안에 괄호 열고, 보이지는 않지만 괄호 닫고, 대표를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한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사람이 계속 죽어. 그럼 위로부터 개혁이 필요해? 아래로부터 개혁이 필요해? 조직에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니? 그럼 위가 누군데? 대표지. 대표가 경각심을 가지면은 사람이 죽을 그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법인 것 같아요.